전통문화의 이해,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도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교육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전통 음악과 음양오행 사상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볼 텐데요. 음양오행 사상이라고 하면 무언가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네, 음양오행 사상하면 좀 단어가 좀 낯설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주 만물의 어떤 변화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변화의 원리를 연구한다 해서 이제 역학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면은 하루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아침이 되죠. 아침에 이제 햇빛이 쪼이면서 이제 이렇게 낮이 되고 밤이 되는데 이 음양오행 사상에서는 이제 밝은 낮을 양이라고 하고 어두운 그 밤을 갖다가 이제 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뜨면 양의 기운이 점점 커졌다가 한낮이 되면 이제 양의 기운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고 또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음의 기운이 점점 커졌다가 한밤중이 되면 이제 음의 기운이 최고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음의 기운이 줄어들고 양의 기운이 점점 커지면서 아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라는 것은 이렇게 음과 양이 서로 변화를 이루면서 하루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낮과 밤을 음과 양의 결합으로 해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계절이 변화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하루를 갖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봄이라는 1년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봄이라는 것은 이제 양의 기운이 점차 이제 많아지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이제 양의 기운이 최고도로 이루어지고 가을이 되면 이제 음의 기운이 다시 커지기 시작하면서 겨울이 되면 이제 음의 기운이 최고조로 이렇게 돼서 여름에는 양의 기운이 세서 덥고 겨울에는 이제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춥고 이런 그 사계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그 변화를 갖다가 음과 양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밝은 것과 어두운 것, 그것을 이제 양,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높은 것과 낮은 것, 또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또는 태양과 달, 또는 남자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반된 음과 양의 요소가 이제 서로 어울려서 우주를 형성해가고 변화를 시킨다, 이런 원리가 이제 음양오행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선생님, 우리나라 태극기에 그 가운데 태극이 보면 그것이 이렇게 음양이 이렇게 그렇죠. 교차하면서 변하는 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그렇죠. 것이지 그거를 않습니까? 형성화한 거죠. 네.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이제 형성한 것이 바로 태극기의 그 음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남자도 조금 여성스러운 남성이 있고 여자도 조금 남성스러운 여성이 있고 그래요, 선생님. 네. 근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 아주 날카롭게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음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작은 음과 큰 음, 또 양도 작은 양과 기운이 큰 태양, 이렇게 이제 큰 양이 있어서 이 음양이 네 가지로 다시 분화가 돼요. 그래서 음은 소음과 태음으로 분류가 되고 양은 소양과 태양으로 다 이렇게 네 가지의 저기다 기운으로다가 이제 분류가 되겠죠. 분화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역학에서는 이제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이제 한의학 같은 데서 사상 체질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 이 사상 체질의 그 사람이 어떤 체질이냐에 따라서 그 체질에 맞춰서 이제 약을 처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네 가지 부류로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네 가지 부류로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상 체질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양오행 사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우리 그 한의학에서는 이 음양 오행 사상에 의해서 약을 처방하고 또 침을 놓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오행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우주의 변화를 그 주도하는 5개의 기운을 뜻하는데 주로 이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5개의 기운을 이제 오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네. 하는 것도 네. 그 월이 달월이고 일이 그렇죠. 그 태양의 태양. 일이고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가 또 오행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월요일 내일은 출근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음양과 오행이 합쳐진 거가 바로 일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심오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일요일이 일요일인데 외국에서도 일요일이 그 태양인 네. 썬데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제 한국에만 해당되는 사상처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오행, 음양과 오행론은 아주 먼 옛날서부터 전해온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양이나 이런 데도 역시 영향을 미쳐서 똑같은 그런 저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천지 창조 이렇게 보면은 7일 만에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게 바로 일주일 이것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또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얼핏 보면은 양에서 생겼을 것 같지만 음에서 생겼다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음양이 있는데 이 음의 기운이라는 것은 이제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죠. 어둡고 차가운 기운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음의 기운이 오래되다 보면 여기서 수의 기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물의 기운이 생성이 되고 이 물의 기운에서 다시 이제 나무에 해당하는 목의 기운이 생성이 되고 여기에서 다시 이 불에 해당하는 화의 기운이 만들어지고 이 화의 기운에서 다시 흙에 해당하는 토의 기운에서 다시 쇠에 해당하는 금의 기운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금이라는 것은 차갑죠. 여기에서 다시 이 물의 그 기운이 만들어져서 이 오행이 이제 항상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이 행자가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기운이 순환을 하면서 우주의 변화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옛날에 그 과학자들이 달을 찾았을 때 달에 물이 없다는 것에 굉장히 큰 실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지 생명이 그렇죠. 살 수 있는데 그 물에서 비가 내리면서 나무가 커지고 네. 또 그 나무가 이제 불에 타면서 그런 이제 장작이 타면서 불이 생기고 또 그 불이 이제 또 재가 되면서 또 다시 이제 흙이 생기고 그 이제 흙의 기운에 그 흙 안에서 또 금이 많이 금속이 광물이 또 나타나고 또 그런 이제 금속과 광물 안에서 또 다시 또 물이 생기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행이라 그래서 아주 고리타분한 학문 같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포함된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또 이렇게 흙이라든지 뭐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우주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물질이라고. 네. 근데 그게 선생님 우리의 오장육부와도 관련이 있다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오행을 오장육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오장육부 중에서 제일 빨리 만들어지는 게 이제 수에 해당하는 신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신장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수생목에 의해서 이제 목에 해당하는 간장, 또 그다음에 이제 목생화해서 이제 화에 해당하는 심장, 그다음에 화생토 해서 이제 유장에 해당하는 토, 그다음에 이제 토생금 해서 폐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의 장부가 이렇게 오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가령 네. 그 간이 나쁜 사람은 그 물이 나무를 살리니까 수생목해서 그런 이제 콩팥에 좋은 침을 놓고 그러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모혈이라고 그러고 자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혈에다가 침을 놓으면은 그 기운이 자혈에 영향을 줘서 이 자혈에 해당하는 장기를 갖다가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생목이잖아요. 그러면 목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간장이라고 그러면은, 간장이 나쁘다 그러면은 수에 해당하는 신장혈에다가 침을 놓아서 이 기운이 북돋아지면 자연스럽게 간장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혈이라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오행에 의해서 침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모와 아들 자 자, 한자를 그렇죠. 쓰신 거죠?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음양오행 사상이라는 게 한의학과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태극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처럼 가운데에 동그란 원 안에 음과 양, 빨간 것과 파란 것이 이렇게 조화 있게 돼 있죠. 그것이 이제 음과 양을 말하는 것이고, 이 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귀퉁이에 보면은 네 가지 괴가 있죠. 그게 이제 건곤 감리.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과 땅, 물과 불, 뭐 이런 것인데, 이 사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아까 그 사상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소음, 태음, 소양, 태양, 이 네 가지에서 다시 분화가 되면은 8개가 돼요. 이 8개에서 네 가지를 끄집어낸 것이 바로 건곤감리. 그래서 우리 이 태극기라는 것을 보면은 그 속에 음양의 어떤 그 사상이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 나라의 국기에다가 이런 그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넣어서 국기를 만든 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전통 음악에도 음양오행 사상이 들어있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음악은 이제 특히 음과 양의 조화를 갖다가 상당히 중시하고, 음양이 맞아야 된다 이런 말을 국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악기로 보면은 장구를 보면은 이제 장구는 양면을 갖다 연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왼쪽으로 연주하는 거를 북편, 오른쪽으로 연주하는 걸 이제 채편이라는데, 북편과 채편의 가죽이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북편은 두껍게 만들어서 낮은 소리가 나고, 채편은 가죽을 얇게 해서 이제 높은 소리가 나죠. 그래서 북편은 음에 해당하고 채편은 양에 해당하죠. 그래서 북편과 채편을 서로 연주를 하면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장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보통 타악기들이, 민속악기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대개 타악기들은 이제 한쪽 면만 연주를 해요. 근데 이 장구는 특이하게 양쪽 면을 연주를 해서 이제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면, 이제 꽹가리와 징은 이제 쇠로다 만든 악기거든요. 그러면은 꽹가리는 높은 소리를 갖다가 화려하고 높은 소리를 연주하고, 징은 아주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연주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음과 양이 서로 이제 악기 간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아까 이제 장구 얘기를 했습니다. 장구는 조금 높고 화려한 그 가락을 많이 연주를 하고, 거기에 비해서 북이라는 악기는 똑같이 이제 가죽으로 만들었지만은 이거는 아주 낮은 음을 갖다가 이렇게 리듬을 크게 이렇게 나누면서 연주를 하게 돼서, 그래서 이 우리 사물놀이 악기 속에서도 북과 장구, 꽹과리와 징이 서로 음양의 관계로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좋아하니까 말인데, 그 한의학에서도 경락과 경혈 그렇죠. 그런 게 뭐 조화가 있다고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이 경혈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기가 모이고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을 이제 경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혈이라고 그러면은 서양의학에서는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의 흐름을 찍는 뭐 이런 기계들이 나와서 기가 실제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손가락을 찍으면 손가락에 이제 여러 가지 기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기가 모이는 것이 이제 혈이라는 것이고 이 중국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막 장풍을 날린다든지 어떤 상대방의 급소를 갖다가 이게 눌러가지고 뭐 꼼짝 못하게 만든다 이런 거가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급소에 해당하는 혈을 갖다 눌러서 이게 이제 마비를 시킨다 뭐 이런 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기가 막힌다라는 말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가 막히면은 뭐가 안 되죠? 말이 안 나오질 나오죠. 않죠. 그게 뭐냐면은 이 말을 하는 데 따른 기의 흐름이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기의 그 말을 하는 기운이 이 생성이 되어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것인데 어떤 큰 충격이라든가 이런 그 심리적인 충격이나 뭐 이런 것을 받게 되면은 그 기의 흐름이 막히게 되는 거죠. 막혀서 말도 나오질 못하게 되는 거. 심하게 되면 이제 뭐 실어증에 걸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기가 원활하게 흘러야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가 어디 막히게 되면 이제 정말 건강하지 못하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맥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런 그 기가 흘러가는 길을 갖다가 이제 경맥이라고 그러고 경락이라고 그러면 뭔가 기의 고속도로 큰 기가 다니는 큰 고속도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맥과 경락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이제 사람이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의학에서 이렇게 침으로 다스리는 그렇죠. 것이네요. 주로 이제 침을 놓기도 하고 뜸을 뜨기도 하죠. 한의원에 가게 되면은 뭐 배 아래에다가 이렇게 저 뜸을 놓는다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혈에다가 뜸을 놓는 거예요. 침도 혈에다 놓지만은 뜸도 이제 혈에다 놓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배꼽 아래 삼치 이렇게 손가락 3개 아래에 이제 단원혈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하단전이라 그래서 이 하반신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뜸을 넣어서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목돋우는 그런 그 치료를 하기도 하죠. 요즘 그 소셜 미디어에서 그 베버리 힐스나 그런 헐리우드 네. 스타들이 굉장히 비싼 값을 내고 그런 이제 뜸이나 부항이나 네. 침 치료 받는 네. 인증샷을 올리고 있어요. 네. 아주 이제는 그 의학적으로도 많이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 그게 옛날에는 이제 몰랐는데 지금은 과학 기계가 이제 발전을 해서 그거를 찍는 거예요. 기의 흐름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그러면은 이 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배양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단전호흡 같은 거죠. 그래서 구학에는 이제 판소리라든가 민요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호흡을 하냐면 단전호흡을 해요. 그래서 이 아랫배로다 숨을 쉬죠. 숨을 들여마셔서 아랫배까지 끌어내는 다음에 소리를 지를 때 이 아랫배에서 소리가 딱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단전에 의해서 이제 어떤 복식 호흡을 하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몸이 이제 단련이 되기 때문에 되게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오래오래 사시는 거가 이런 이제 기를 갖다가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단전 호흡이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참고 내쉬는 이런 아주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온몸의 기를 이제 하단전에다 모아서 이렇게 몸을 돌리기도 하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이 자기 몸에 있는 기를 남한테 쏴주기도 해요. 그게 이제 기공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공사들이 이제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데는 이제 한의원에 한방병원에 기공사라는 게 아예 있어요. 그래서 이 기를 연마를 해서 기를 모은 다음에 환자한테 특정한 부위에다 기를 갖다가 이제 주입을 시키죠. 그래서 그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한방과 양방이 같이 치료를 해요. 양방이 수술 같은 거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한방에서 한약재를 통해서 이제 기를 돋아준 다음에 기공 치료 같은 거를 이제 같이 겸해서 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방과 양방이 따로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복합적이지를 못하고
단편적인 치료가 그렇게 되는 그런 이제 폐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선생님 우리나라 그 국악 공연이나 음악을 들었을 때 네.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네. 그런 정말 이렇게 태평성대해지는 네. 그런 기운을 또 느껴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국악에 그런 음양오행 사상이 담겨져 있어서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음에 해당하는 가락이 있고 그걸 이제 뭐 암놈, 순놈의 때 암가락이라 그러고 양에 해당하는 가락이 있어. 그걸 이제 숫가락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암가락이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숫가락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한다든지 질문을 한다면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하듯이 가락을 연주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다 그러면 덩덩 쿵따쿵 쿵따쿵따 쿵따쿵 이렇게 이제 뭐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은 쿵따쿵 쿵따쿵 쿵따쿵따 쿵따쿵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를 든 건데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을 따라서 질문과 답변 이것이 하나의 짝을 이루면서 음악이 발전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의 무수한 조합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큰 가락을 형성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이제 농악과 같은 사물놀이를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뭐 농사를 잘 짓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또 그러면은 또 농사를 잘 지었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답을 하더라고요. 대꾸를 하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음양의 서로 간의 어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국악에서는 꽹가리와 또 징, 또 장구와 북이 서로 이렇게 이제 엇갈리고 서로 보완을 하면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음악을 많이 발전을 하고요. 이제 이 오행이라는 것도 역시 또 국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제 종묘제락이라든지 제례음악을 보면은 이 축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축이라는 악기는 이제 나무로 만든 악기인데 여기에 색깔을 청색을 칠해요. 청색을 칠하고 동쪽에다가 배치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축이라는 악기는 목의 기운에 해당하는 악기예요. 그래서 동쪽에다 배치하고 청색을 칠하는데 이것은 이제 음악을 시작할 때 연주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동쪽이라는 게 해가 뜨는 방향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라는 악기가 있어요. 이 악기는 이제 호랑이 모양으로 만든 나무인데 어라는 악기는 이제 백색을 칠하고 이 백색을 칠하고 서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에 해당하는 기운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악이 끝날 때 이렇게 연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악기의 색깔이라든가 시작하는 순서라든가 이런 것이 오행의 그 저기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좌청룡 우백호가 그대로 담겨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좌청룡 우백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서남북 방위 거기에 중앙까지 하면은 이제 오방이 되죠. 그게 바로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은 목기, 또 서쪽은 금기, 남쪽은 화기, 북쪽은 수기, 가운데는 토기. 이렇게 해서 오방이 바로 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양오행의 이치가 담겨 있기에 네. 그런 이제 농사라던가 태평성대라던가 그런 거를 국악을 통해서도 그런 이제 기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군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농악에 쓰이는 여러 가지 저 깃발이라든지 그 의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오방색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선생님께서 저저번 시간에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좀 이제 정서적으로 이런 국악 교육을 통해서 크게 이제 마음이나 정서나 좀 이제 행복하고 안정을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그런 이제 한의학의 이치나 음양오행의 이치가 또 담겨져 있어서이기도 하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음악은 연주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몸이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그 우리 음악 속에는 음양의 조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주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몸의 기운이 돌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저도 이제 처음에 북을 외울 때 북을 한참 장단을 치고 있으면은
온몸이 이제 막 땀이 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가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머리 장단을 예를 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그런 그 흐름을 갖고 있어요. 사계절의 흐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중머리 장단을 쭉 연주하다 보면은 사계절의 흐름이 느껴지고 그 기운이 우리 몸에도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악을 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그 또 결론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또 다음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YCN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